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주식 고평가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예상치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주가가 플러스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강한 것도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또 많이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제약주 그리고 반도체 이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해소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매도가 나와서 그런 건데, 근데 업종으로 보면 뭐 상승한 업종도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숫자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전반적으로 밀렸다라기보다는 대형주가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고 그 외 종목군들은 보합권에서 어정쩡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에너지 주가가 올라간 건 오늘 국제 유가가 한 2% 정도 올라가서 에너지 업종이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갔고,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뭐 이슈를 정리해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주목받은 이벤트였거든요. 뭐 현재 정책은 다소 긴축적이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지도 있다라는 걸 열어두긴 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힌트 주진 않았어요. 뭐 상황 보면서 해야지 뭐 이런 정도로 발언을 한 거고, 관세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다. 관세를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한 영향은 시간이 더 흘러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이 연설 끝나고 좌담회에서 증시가 좀 고평가인 것 같아,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후에 좀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슈퍼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이제 시간에서 플러스로 이제 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뭐 증시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증권사들이 괜찮을 것 같아,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SBC에서는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이랑 중소기업들은 최근에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리 인하로 이런 압박이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을 했고요.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는 전망을 자꾸 수정해야 되는 장세가 됐다. 뭐 부정적으로 봤다가 긍정적으로 높였다가 또 긍정적인 걸 또 높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서 증시가 더 오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JP 모건은 뭐 좀 보수적이죠. 예, 최근에 고용이 냉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비가 영향을 좀 받을 거고, 소비가 둔화되면 경기 역시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경기 둔화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온 지표는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 나왔는데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근데 뭐 하회한 수치가 그렇게 크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주식시장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파월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근데 어쨌든 파월은 현재 정책은 다소 긴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긴축적이다라는 거는 뭐 많이 금리가 높은 수준이긴 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대응할 여지가 있다라는 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내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계속 연속적으로 내릴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고, 지표라든가 다른 자료들, 그 다음에 경제 전망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가 모두 둔화되는 특이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지금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구인자 수랑 실업자 숫자랑 거의 비슷한 1대1 정도 수준이라서 원하면 취업은 다 할 수 있는 정도라서 비교적 안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관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고, 서비스 부분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안정되고 있는데 상품 가격이 관세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줄지는 또 시간을 두고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이 연설 끝나고
좌담회에서 증시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과열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과열이라고 하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빅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계기가 됐고 그게 이제 오늘 지수를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연준 인사들도 대체로 좀 신중해요. 뭐 오스틴 구스비 같은 경우는 금리 더 낮아질 여지는 있는데 인플레이션 봐야 내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돼야 내리지. 뭐 보우만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선제적 대응 필요해. 금리 더 내려야 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했어요. 그러니까 신중한 가운데 파월의 증시 과열 언급이 시장에도 주목을 받았고 이게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113억 달러, 예상치가 111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EPS가 한 2달러 80센트 정도였는데 3달러 이상 냈죠. 그리고 가이던스,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냈는데 125억 달러, 그리고 EPS는 3달러 75센트, 이거 다 예상치보다 높게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이제 일단 주가는 잠깐 하락했었는데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대에서는 플러스로 돌아서서 이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린 증시 개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죠. 자, 주요 종목은 빅테크 대부분 다 하락했죠. 엔비디아 2.8% 하락을 하고 아마존이 3% 빠지고 이제 브로드컴 정도만 강보합이었는데 오늘 보잉이 주가가 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역 협상용으로 500대 구매할 거다. 그리고 오늘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80억 달러 정도 구매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 때문에 이제 보잉이 올라갔고 캠뷰, 그러니까 타이레놀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CT에서 이게 부작용이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 없다. 그냥 트럼프 쪽에서 괜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오늘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평가는 좋았거든요. 오픈 AI 투자했는데 1,000억 달러 투자했는데 향후에 3,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뭐 평가는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증시 과열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밀렸고, 그다음에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프리스에서 너무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오늘은 또 큰 폭으로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증시는 오늘 뭐 파월의 발언이 있긴 했지만 주식시장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전망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전망보다 지금 지수 위치가 더 높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평가죠.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좀 금리 인하를 핑계로 아마도 전망치를 계속 높이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제 앞서 파월이 고평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근데 그 고평가라는 건 사실 빅테크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이외 종목군들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라서 일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하는지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강한데 소형주 지수는 최고치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7월 고점도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외 일부 대형주는 순환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소형업종 지수가 철저하게 지금 소외되는, 그러니까 반등 때는 잘 올라왔는데 1차 반등, 그 이후로는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계속해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걸로는 ADR이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 또는 직후 정도에는 과매도권으로 근접하는 수치가 나올 걸로 보여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소형주 쪽도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타이밍이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의 현상 자체, 제가 그 이후에 돌아가는 거 그때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현상은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가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보여지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했거든요. 어제 하락했는데 그 이틀 빠지면 3일차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뭐 깨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자,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어제 대량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는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22일에 1200억, 어제 2200억. 근데 이게 개인 매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되면은 코스닥이 좀 버거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매도하지 않고 하나라도 매수하고 둘 다 매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개인 매수가 지금 예탁금이 만약에 풍부하게 늘어나 있다면 개인들이 매수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수급이 끊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래대금 잠식이에요. 지금 코스닥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 쏠림이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사거래일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절반 또는 절반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특정 이슈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두세 개 정도가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30%를 넘기면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많아져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4거래 연속해서 30%가 아니라 절반을 넘기는 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두 종목 합산 거래대금이 5조 원이었는데 코스닥 거래대금 10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코스닥 팔아서 저 종목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저 거래대금은 매도 거래대금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30% 밑으로 내려가 주면 상승 종목이 늘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두 종목의 주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확 늘어나거나 두 종목의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고평가 논란은 있는데 증시 전망은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받을 만은 한데,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재료 노출로 보느냐, 아니면은, 확인됐어.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오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이 그 특정 업종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한 게, 4월 9일 이후는 저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표 들고 나오면서 관세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표 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때 최바닥을 찍었던 게 4월 9일 전후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주요 종목들 상승률을 보면 증권업종 미래에셋증권이 150%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그러니까 이쪽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가 그 뒤로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 게 IT, 그 다음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올라온 편이고, 지수보다 훨씬 약한 게 2차 전지, 이쪽 부류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그거보다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방원으로 불리우는 이런 종목군들은 상반기에 강했는데 하반기에 주춤거려도 지수보다 누적으로는 그 이후로는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워낙 크게 올라가서 그 이후에 저 이후에 올라간 폭은 지수보다는 좀 덜한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긴 했는데 메인 이슈가 이걸로 봤을 때는 국내 정책, 그러니까 뭐 양도세,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비롯한 증시 부양 정책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반도체 강세가 시장을 끌어온 주 동력이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이 계속 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씩 이제 좀 덜 오른 종목군들로 이제 찾아갈지. 근데 이게 기준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도하면 계속해서 지금의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고객 예탁금이 증가되면 덜 오른 쪽에서 종목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고객 예탁금이 올라가느냐, 한 80조 원 이상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업종별, 종목별 구도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